안녕하십니까, 한교환입니다. 역사는 재미있게, 소설은 깊이있게, 삼국지 브리핑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포는 왜 동탁을 배신했나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중여포 마중적토다. 적토마와 함께 사람 가운데는 여포요, 말 가운데는 적토마다. 여포와 적토마의 관계는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진수가 기록한 역사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포는 적토라 불리는 좋은 말 한 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미서여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포가 타고 다녔던 그 적토마는 사람들 눈에 띄었다는 얘기죠. 또 여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여포와 관계가 있었던 동탁, 초선, 왕윤, 조조, 유비 등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재밌을 수밖에 또 없습니다. 또한 여포의 그 인생 역전, 또 수많은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여포처럼 닮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 효과에서도 많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포는 어떤 인생 역정을 거쳤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강의할 때 두 명의 나쁜 놈을 듭니다. 나쁜 놈 1, 천하의 나쁜 놈은 동탁이고요. 나쁜 놈 2, 진짜 나쁜 놈은 여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포는 왜 진짜 나쁜 놈인가? 물론 여포의 인생 역전이 수많은 배신과 또 전쟁을 점철했습니다. 관우는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가는 의리를 지키는 데 비해 여포는 의리고 나발이고 사실 없던 인물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역사에도 등장을 하고 소설에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소설에 조금 더 과장돼서 더 나쁜 인물로 그려지는 모양이 좀 있죠. 이제 그게 여포의 출신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포는 어느 동네 출신인가 봤더니 바로 오늘날 내몽골 자치주 포도시 출신입니다. 이렇게 황하가 돌아나가는 바로 그 오늘날에도 양 키우고 늑대 쫓고 말 타는 바로 그 유목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출신들은 말도 잘 타고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젊어서 두각을 나타내서 병주자사 정원에 부하가 되어 있었죠. 거기서 아마 일개 작은 부대 대장 정도 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낙양에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장군 하진이 이 지역에 있는 제후들한테 병사들 이끌고 와라 그랬 그 명령을 듣고 이 병주자사 정원도 낙양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때 동탁이 이 정원이 데리고 있는 이 병주병이 탐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때 여포를 꼬시게 되죠. 그래서 정원을 여포를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포는 정원을 죽이고 동탁 밑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랬다가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이제 장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장안으로 가서 이게 동탁 밑에서 잘 지내다가 사실 여기서 이제 왕윤의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초선이란 여인으로 인해서 동탁을 이제 배신하고 동탁을 죽이게 되죠. 그랬다가 동탁을 죽이고 여기서 좀 한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이제 그랬는데 이각과 곽사라고 하는 이 동탁의 부하 장수들이 이 왕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왕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왕윤도 죽고 그때 여포도 이각 곽사에 저항을 했다가 패해서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포는 이 병주병들의 사실은 좀 대장 노릇을 했고요. 이각과 곽사는 이 서량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함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포는 자기
조조가 데리고 있던 이 병주병들을 데리고 이제 천하의 어떤 이제 리더들을, 제후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남양에 있는 원술에 찾아갔더니,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포가 싸움을 잘하니까 좋아했다가, 여포가 좀 방탕하고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내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수한테 갔다가 다시 또 원수도 또 그런 여포의 행실에 마음에 안 들어 또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제 연주에 가서 그 장막이란 자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조조의 그 근거지였던 연주를 잠시 차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서주에 가서 유비와 함께 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고 이 서주를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가 나중에 조조가 이제 서주에 쳐들어와서 그때 조조한테 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조조한테 목이 잘리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여포의 행태를 보면 정원의 의붓아들이었는데 그 의붓 아버지를 죽이고 동탁한테 가고, 동탁한테 갔다가 또 초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다고 앙연히 꼬시니까 또 동탁을 배신하고 원술한테 가고, 여기서도 원수한테 가고, 나중에 서주에 가서 유비랑 또 협력을 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고, 결국 나중에 조조한테 잡히게 되는데, 잡히게 될 때 조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나. 조조는 내심 여포가 전투를 잘하니까 살려주고 싶었는데 유비가 한마디 하죠.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여포는 한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조조는 참지 못하고 여포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포와 가장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초선으로 인해서 동탁을 배신하게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에서 그 초선이라는 인물이 있었느냐? 사실은 초선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현장에서 여포는 왜 동탁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동탁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포가 동탁의 시녀 한 사람과 사통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녀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사통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동탁한테 걸리면 또 그 목이 잘릴 가능성이 있죠. 또 동탁이 워낙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이 표창을 날리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창을 날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녀와 사통했다는 것이 걸리면 당연히 표창을 날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동탁을 배신하게 되었는데, 그 소설에서는 이제 나관중이 재밌게 이 초선한 인물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재밌게 꾸미죠. 원래 왕윤이 데리고 있던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동탁한테 먼저 준다고 합니다. 아니죠. 먼저 여포한테 준다고 하죠. 여포한테 초선을 주겠노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동탁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여포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참지 못해서 동탁이 이제 조정으로 이 회의하러 들어올 때 동탁의 목을 자르죠. 그래서 이제 이 초선으로 인해서 동탁을 배신하게 된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초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중국의 고대 4대 미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고대의 4대 미녀는 누구냐면 시대순으로 서시, 왕소근, 초선, 야기예비입니다. 서시는 누구냐면 춘추시대 원나라 여인이었는데 오왕 부차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부차, 오나라에 부차에서 원나라에서 오나라에 받쳐지고, 그래서 오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안 할 때 이제 부차가 쳐들어가서 오나라를 멸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고, 왕소군은 서한시대 이 흉노족에 시집을 갔는데 그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출래물사층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양귀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현종의 후비였죠. 그래서 이제 또 현종의 정치가 문란하게 되는 이런 그 이유가 됐다라고 하지만 뭐 여인들한테 그런 걸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중국 역사의 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 이 서시
왕석은 양귀비는 실제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초선만 가공의 인물입니다. 삼국지에도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한 200여 명 정도는 가공의 허구의 인물인데 그 대표적으로 초선이 이제 소설상의 나관중이 만든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포한테는 초선의 여인도 있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적토마입니다. 여포한테는 좋은 말 한, 적토라고 하는 좋은 말 한 피 있었다부터 시작한 이 여포와 적토마의 관계는 나중에 관우한테까지 넘어가죠. 여포가 조조한테 잡혀 죽은 다음에 조조가 그 적토마를 관우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적토마가 있었다는 거에서 사실은 영웅이라면 말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소설적 재미를 나관중이 써먹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로스의 부케발루스 그 말을 아주 사나운 말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그걸 이제 제압했다 해서 이제 알렉산드로 부케발루스가 있는 거고, 항우가 타고 다니던 오추마가 있었죠. 또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타고 넘었다고 하는 멋지게 생긴 마랭과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나관중은 그래도 관우라고 하는 맹장한테는 멋있는 말이 한 마리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그 여포의 말 적토마를 관우한테 줌으로써 관우가 인물로서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적토마에서부터 여포가 타던 적토마에서부터 관우가 죽을 때 이 적토마는 식음 전폐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30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설적 허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적토마 때문에 생긴 말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걸 유비의 정로마가 있습니다. 정로마, 적토마와 비슷하게 이름이 지었죠. 이 정로마는 눈 밑에 붉은 점이 있어가지고 말 주인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이라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한테 어떤 사람이 정로마를 잡아왔는데 이 말은 주인을 해치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유표는 그 말이 싫어가지고 자기가 안 타고 옆에 있던 유비한테 주죠. 그래서 유비는 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이 나를 해친단 말이냐 하고 개의치 않고 이제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형주에서 이 저녁 만찬이 벌어졌는데 유표 밑에 있던 책사들이 유비를 죽이려고 사실은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려고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빠져나와서 이 정로마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물이 깊은 냇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냇가를 건너지 못하면 뒤에 유표의 부하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아마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가 그런 말 합니다. 정로야, 오늘 내가 날 해치는구나 라고 한마디를 딱 했더니 정로가 그 말을 듣고 뒷굽을 딱 굽혀가지고 강력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냇물을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착지를 했더라. 그래서 유비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정로마였답니다. 그 유비가 이제 한참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익주를 공략할 때 이 봉추가 이 말이 빌어먹을 말을 타고 있어가지고 전투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이 정로마를 봉추 방통한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통이 낙봉파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로마가 주인을 해친다고 하는 전설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적토마는 여포와 관우가 타게 된 적토마는 주인을 빛내주는데 정로마는 결국은 봉추 방통을 죽이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제 소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여포는 왜 동탁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네, 여기에 초선과 유비 그리고 조조 그 다음에 적토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